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J-스크롤 페인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롤 바가 있는 이제 윈도우 화면 운영하는 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내용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그 고급 자바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고급 자바에서 했던 웬만한 그 윈도우 컴포넌트들 다 실용성 있게 한번 활용을 해본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기초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하다라고 보통 우리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뭘 이렇게 모아놨다 하는 거예요. 부속품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본 객체 혹은 큰 객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뭔가 조그만 거를 모아서 큰 걸 만들고 그 큰 거 모아서 더 큰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묵시적으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 어그리게이션에 가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을 따지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재사용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사용성이 뛰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이네리턴스, 상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속을 이용하게 되면 코드를 복사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상속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일처리를 하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재사용을 하기가 쉽죠. 그죠? 그게 이제 재사용성 향상을 위한 한 가지 요인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다 하는 겁니다. 조그만 것들을 모아놔 가지고서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면서 모아서 또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재사용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델리게이션, 우리는 말하면 위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코딩 스타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는데 아주 그냥 재밌게 아주 쉽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TV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TV. 이제 생긴 모습이 TV처럼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TV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생긴 걸 한번 만들어 볼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TV처럼 보입니까? TV입니다. 그죠? 자, 이 TV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건 내가 지금 어그리게이션을 응용하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TV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TV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 TV 보니까 이게 사각형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사각형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사각형이 있죠. TV 만드는데 사각형이 3개가 사용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각형 클래스를 만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각형 클래스를 잘 응용을 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어떻습니까? 원이 3개가 있죠. 그죠? 우리 서클 클래스를 이미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든 걸 또 이어 재사용을 하고 여기 또 뭐 안테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 2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인 클래스도 우리가 이미 만들어 본 바가 있으니까 그 클래스들을 이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가 뭐냐? 이 TV라고 하는 본 객체, 주 객체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부속 객체 몇 개인가 한번 쉬어봅시다. 사각형 3개, 원 3개, 라인 2개 하니까 토탈 8개죠. 그죠? 8개의 부속품 객체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런 부속품이 돼야 될 객체들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프레임, 스크린, 파워 버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가 실제 코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논리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4학년 때 UML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객체지향 설계 기법을 갖다가 배우게 될 텐데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요. 여기 다이아몬드를 여기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주객체고 TV가 주객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 박스, 서클이 부속객체로 사용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표현하는데 이런 표기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다 2라고 왜 썼습니까? 그렇죠. 라인이 2개 사용되고 있고 박스가 2개 사용되고 있고 서클이 3개 사용되고 있다. 라인 박스 3개 사용되고 있고 서클이 3개 사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이걸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하는 거고, 이거 말고 실제 코딩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자세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표현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서 저 여기 뭡니까 프레임 이렇게 이름 졌죠, 그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린 하면은 또 사각형 객체 부속품인데 스크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지가 뭐냐면은 TV의 부속품이 사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레임,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이 시꺼멓게 생긴 마른 목걸이 있고 하얗게 생긴 마른 목걸이 있어요. 요거 무슨 차이냐면은 요 시꺼먼 걸 컴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부속품들은 까만 것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부속품들이다 하는 거죠. 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부속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컨스트럭터에서 얘네들이 반드시 인스턴시에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요거는 내가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으로 처리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메뉴를 둬가지고 안테나를 없앨 수도 있어요. 안테나가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고. 요즘 TV 안테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짝대기처럼 생긴 거. 그래가지고 본체랑 객체 본체랑 그 부속품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어떤 뭘까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그리게이션으로 표시를 하고, 아니 컴포지션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한 경우에는 이제 어그리게이션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비유를 하면은 사람의 부속품은 몇 개가 있습니까? 사람의 부속품은 머리, 몸통,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있죠. 그죠? 머리, 몸통, 팔 2개, 다리 2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포지션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머리랑 몸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몸통 없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부속품이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속품을 컴포지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팔이랑 다리는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그리게이션으로 모델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프로그램 요거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어그리게이션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요번에는 이제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강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본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죠, 그죠? 원본 프로그램 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어떡합니까? 그 다운 받아 가지고 하면은 드로우라고 하는 zip 파일을 쓰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근데 여기 드로우 여기를 한번 가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TV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오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이 자료랑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만든 게 좀 더 뭐랄까 여러 가지 기능을 붙이다 보니까 좀 다르고, 그다음에 코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홈페이지에 있었던 이 TV 요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한번 일처리를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요점에서 이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요 다음 시간에 또 카이트라고 하는 클래스, 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서 좀 자세히 일일이 코딩하는 그런 상황은 내가 이제 다시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TV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JDraw에다가 이제 갖다 놓겠습니다. TV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이콘을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미리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TV 아이콘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카이트 아이콘도 이제 미리 만들어 봤어요. 요 파일이 일단 GIF 파일이 있어야지 됩니다. 생긴 모습은 아이콘은 이렇게 생긴 TV처럼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는 상당히 엉터리로 허접하게 그렸는데 이런 아이콘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 JDraw에
자, TV 이제 복사해 왔습니다. TV 복사해 왔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TV가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인 메뉴를 갖다가 손을 봐야 되겠죠. 그죠? 메인 팝업을 손을 봐야 됩니다. 메인 팝업에 가서 두 줄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TV 메뉴 아이템을 하나 만들자 하는 거죠. TV 메뉴. 자, 그럼 대충 get TV 액션. 자, 우리 지난번에 리팩토링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 코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팝업 ptr에 TV 아이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당연히 컴파일 안 되겠죠, 그죠? get TV 액션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TV 액션 만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뷰에 가서요. 뷰에 가서 자, 여기 메뉴 이름들이죠, 그죠? 저기 그 그림 이름들이죠. 포인트, 박스, 라인, 서클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다가 컴마 치고 TV라고 이렇게 적자 하는 겁니다. 요거랑 또 연계가 되죠, 그죠? 지난번에 리팩토링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쉽게 가능한 겁니다. 자, 4, 0, 1, 2, 3, 4, 0, 1, 2, 3, 4 맞춰주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자, 서클 액션 있는데 요거 탁 복사를 해가지고 TV 액션이다 라고 한번 적어주자 하는 거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TV 액션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서클 액션에 컨트롤 C 하고 이 자리에다가 TV 액션 하자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TV T로 가게 되고 아까 이미지의 아이콘 만들어 놨습니다. tv.gif id tv 이렇게 하자는 거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이런 코드 예를 보고 사실 여러분들 직접 짜야지 되겠죠. 이렇게 직접 짜 가는 과정에서 뭘 느껴야지 되느냐면은 참 추가하기가 쉽다. 이런 걸 갖다 보통 메인터넌스라고 그러는데 추가하기가 쉽다 하는 점을 갖다 느껴야지 됩니다. 자, 포인트 팝업인데 이제 TV 팝업도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TV 팝업. TV 팝업을 만드는데 일단은 TV 팝업을 피규어 팝업으로 그냥 대신해서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TV 팝업 만들어줄 건데 이제 급한 대로 피규어 팝업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피규어 팝업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TV 이렇게 써주고 해보자. 자, 이렇게 내려가서 액션에 get 서클 액션 말고 get TV 액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TV 액션 리턴 시키면 됩니다. 자, 팝업도 TV 팝업도 리턴 시켜야 되니까 TV 팝업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TV가 눌러졌을 때죠, 그죠? else if 하나 더 있어야지 되겠죠. else if 이렇게 처음 만들어질 때니까 id tv면은 TV를 만들어라 하는 selected figure가 new TV 이렇게 됩니다. TV color black XY. 그 다음에 내가 TV를 만들 때 아예 맨 처음에 안테나가 있는 TV냐 없는 TV냐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플래그 변수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굳이 어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자, true면은 안테나 라인 두 개가 설치된 상태에서 TV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false면은 이제 안테나가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selected figure set 팝업에 TV 팝업을 설정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차이가 있느냐면은 내가 이 TV의 크기는 고정시킬 생각이에요. 여기 이제 박스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서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TV 크기가
막 이 크기가 변했죠, 그죠? 근데 이 TV는 그냥 크기를 딱 고정시킬 겁니다. 딱 고정시킬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은 여기 드로잉이라고 하는 작업을 안 할 거다 하는 거죠. 드로잉이라는 작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할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리턴을 하되 모든 일을 종료를 하고 리턴을 할 거예요. 자, 모든 일을 종료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selected figure에 add figure에 selected figure. 자, add figure 하면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add figure 하면은 이게 make region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그림을 갖다가 피규어리스트 컬렉션 객체에다 이제 집어넣었었죠, 그죠? 이런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리페인트까지 아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요거는 그냥 만들자마자 그냥 마우스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요러 가지고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제 TV는 안 짰지만 복사를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돌아갈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제 막 에러가 나오죠. 당연히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까 여기다가 TV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자, 이제 TV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TV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TV 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TV에 가서 복사용 거니까 이제 이런 코멘트 있는데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뭔가 쫙 코드가 돼 있어요, 그죠? 쫙 코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컨스트럭터 부분만 한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아규먼트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컨스트럭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것들 다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TV is not abstract, override. 카피를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 함수는 살려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카피 함수 살려봅시다. 카피 함수 살리고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그랬더니 이런 심볼이 안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든 그 자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다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갖다 이렇게 걷어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쓰기로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테나 플레 이제 여기 다 여기다 딱 이렇게 데이터 멤버를 지을 때 이렇게 줬는데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더스코어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일단 급한 대로 기존 코드랑 맞춰야지 되니까 카피에 계속 지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번엔 또 드로우가 꼭 있어야 된다네요. 드로우 함수. 드로우도 오버라이드인데 위에서 요겁니다. 드로우 함수도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이거 두 개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피겨 클래스에 얘랑 얘가 abstract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딜리트하고 딜리트하고 딜리트. 이렇게 내가 적어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테너2 하나 더 지웠네요. 일단 컴파일은 됐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기 전에 내가 어그리게이션의 아이디어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보면 TV라고 하는 클래스 이 객체의 부속품에 컴포지션이 박스 3개, 서클 3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이름들로 들어가고 안테나 1, 2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명시된 이런 이름들, 이 부속품의 이름들이 여기 코딩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죠. 코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 프레임, 박스 스크린, 박스 파워 버튼. 서클 3개 버튼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라인 2개, 안테나 1, 안테나 2.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 플래그 변수는 안테나를 둘 건가 말 건가를 나타내는 플래그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할 텐데, 이 설명은 뭡니까? 뭐 마징가제트 그려본 학생들은 잘 알 테고, 이거 배치를 하려면 X, Y, 내가 누른 점을 기준으로 그 박스라든지 프레임, 버튼 같은 거 배치하려면 뭔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매크로로 처리한 겁니다. 요거는 지금 지워버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일단 지워버리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자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new 박스에서 프레임 만들다라는 거죠. x1, y1, x2, y2를 기준으로 해서 막 일처리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다는 거죠. x1, y1, x2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포멀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데이터 멤버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박스 프레임 만들고 좌표 계산해서 또 만들고 서클 만들고 서클 만들고 서클 만들고 버튼 3개 만들고 그 다음에 파워 버튼 만들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고 여기 컨스트럭터에 여기 마지막에 안테나 옵션을 갖다 넣어주기로 했어요. true인 경우에는 new line에서 안테나 만들어주고 false인 경우에는 null에서 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갖다가 어그리게이션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그리게이션, 이게 안테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그리게이션이고 이런 것들은 컴포지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함수 잘 보겠어요. 드로우 함수가 참 재밌게 잘 짜여집니다. 드로우 함수를 보면은 여기 드로우가 있어요. 지금 드로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 TV를 그리려면은 사람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 머리도 움직여가야 되고 몸통도 팔다리 다 움직여가야지 되겠죠. 그죠? 사람이 존재하려면 그 부속품들이 다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TV를 그리려면 그 부속품들을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테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부속품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아주 코딩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은 델리게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델리게이션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본체가 해야 될 일, 이게 TV가 그려야 될 일이죠. TV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TV가 그려야 될 일을 그 부속품들에게 떠넘긴다 하는 거예요. 떠넘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델리게이션, 위임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컴파일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다시. 자, 컴파일 됐으니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고 내가 오른쪽 팝업 누릅니다. 이렇게. 아까는 없었는데 TV가 생겼죠. 그죠? TV가 생겼고 내가 TV를 누릅니다.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내가 마우스 누르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TV가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죠. 되죠? 그죠? 그 다음에 TV에다가 팝업을 뭘 장착시켰습니까? TV에다 팝업을 장착시키기를 피겨 팝업을 장착시켰죠. 그러니까 딜리트, 카피, 칼라스, 필까지는 있어요.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딜리트 하면은 마우스 옵니다. 자, 맞죠? 딜리트 되죠? 그죠? 딜리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우스인데. 자, 그 다음에 카피 한번 볼까요? 카피도
카피 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사실 된 겁니다. 근데 카피 된 건데 요게 지금 저기 무브의 저 코딩이 좋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긴 된 건데. 그 다음에 컬러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 안 됩니다. 그죠? 필도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TV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안 움직일 겁니다. 안 움직여요. 이거. 자, 요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set color 함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set color. 자, TV에다가 컬러 칠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TV에 set color를 하면은 set color가 아까 컬러가 작동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투 포인트 피겨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투 포인트 피겨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set color를 하게 되면 위에 지난번에 set color에 어떻게 조리를 했냐면은 그 데이터 멤버만 저기는 후크 펑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칼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세칼라 이렇게 하면서 슈퍼의 세칼라를 하고 난 다음에 스크린 부분만 칼라를 내가 명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컬러 레드. 요 스크린만 딱 어떻게 됐습니까? 빨갛게 됐죠, 그죠? 스크린만 그린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셋컬러 함수를 오버라이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함수. 좌표. 아까 이제 카피했을 때 그 TV가 복사가 안 됐었죠. 그 복사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무브 50, 50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50, 50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박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죠? 매크로를 쓰지 않았을까요? 코드를 다 일관성에 이렇게 move dx, move dy 이렇게 합시다. 자, move가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move를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좌표값 움직이는 move 함수입니다. 좌표값 움직이는 move 함수인데 자, 어떤 사각형을 TV를 dx, dy만큼 움직이려면은 사각형 이 TV 본체에 대한 정보 움직여야 되고 또 부속품들에 대한 것도 다 움직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안테나가 있는 경우에는 안테나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전에 드로우랑 같이 어떤 기능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델리게이션을 이용한 코딩이다 하는 겁니다. 코딩이 이런 스타일의 코딩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제 객체장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 어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코딩할 때의 스타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V 만들었죠, 그죠? 찍어서 이제 잘 가죠. 아까는 좌표 움직이는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안 갔었는데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컬러스는 당연히 작동할 테고 카피하게 되면은 카피가 딱 돼서 온다는 거죠. 딜리티브를 선택했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이런 거 참 여러분들 재밌게 느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지금 TV 팝업을 위해서 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피겨 팝업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피겨 팝업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TV는 TV니까 피겨 팝업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TV 팝업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팝업도 만들고 TV용 팝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조치가 더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좀 미완성인 부분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30분 되니까 요 정도로 요거 끝내고 요거에 연이어서
TV랑 관련되는 나머지 작업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팝업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부연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